정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님이 우리의 선배라서 부끄럽습니다. 불합리한 장학제도 학칙 개정 실시하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때 옷 입은 옷차림만 봐도 벌써 추워졌는데 기간이 꽤 지났거든요. 위원장님. 그렇죠. 그런데 부산대가 뒤늦게 조민 씨의 장학금은 특혜 소지가 있다라고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장학금이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교수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이제 소천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준 것인데 이거는 뭐 개인 장학금 때 그동안 뭐 줘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장학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 특혜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수가 개별적으로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준 걸 보면 한 학생이 거의 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 받는 거였는데 조국 전 장관의 지금 딸 같은 경우는 6차례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혜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규정을 바꿔서 이런 부분도 모두가 학교에서 통제를 하겠다. 즉 일단 개인적인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누구한테 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좀 앞으로 또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1,200만 원권이에요? 네. 이게 지금 뇌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조 전 장관의 어떤 사법 처리에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에서는 장학금 지급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고 이걸 만약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어떤 딸에게 준 장학금이 뇌물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해서 이 사법 처리를 한다라면 상당히 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그 부산대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 씨는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의혹 만약에 의혹대로라면 1,200만 원을 그 교수가 개인적으로 준 만약에 대가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 이 조민 씨의 입학 취소권도 좀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부산대가 이전에도 입장을 밝혔었죠. 그래서 만약에 총장상이 이제 위조가 된 게 법적으로 이제 사실로 확인된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부산대가 이제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뇌물죄 부분이나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한 것도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뇌물죄가 근데 성립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청와대 이제 공직자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게 지급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주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이제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뇌물을 줬다 이런 가정들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시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문제다. 지금 예단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부산대에서도 뒤늦게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부인 정경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원이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경심 교수의 성북동 상가에 재산 동결을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뇌물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성북동 상가를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른바 가압류 신청을 한 거잖아요. 못 팔게. 그런데 그 해당 법원이 앞으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그러면 그게 혹시 뇌물죄, 조 전 장관의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추징보전에서 자산 동결을 받아준 거는 이게 이 성북동 빌딩의 경우가 이게 단독 소유가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의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지금 동결이 된 건데 이제 범죄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당한 이득을 봤다. 부당한 1억 6,500의 이익을 봤다는 거는 이 재판부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을 본 것이 곧 뇌물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뇌물이 되려면 대가관계부터 해서 조국 그 교수가 당시 민정수석이 알았느냐, WFN 주식을 이렇게 싸게 산다는 걸 알았느냐, 이렇게 밝혀야 될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동결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곧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될 수는 없고 다만 이익을 본 것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차명 주식으로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을 본 거는 맞다. 부당이득을 본 건 맞고 예. 그거에 대해서 법원도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그렇죠. 뇌물죄로 가기까지는 조금 더 첫 단추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경심 교수 측이
이 해당 상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던 사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요즘에 집세 올려달라고 동생분이 몇 번 왔다 갔지. 그리고 이거 건물 내놓은 지가 꽤 됐는데 부동산에 가면 몰라요?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 내놓은 지가 오래됐어.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월세를 올려달라 할 수도 있죠. 뭐 본인이 집주인, 이제 건물주라면. 다만 시점이 중요할 텐데, 위원장님. 수사 네. 직후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정경심 씨의 동생이 아마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최근에 와서 수사한 직후에 이제 좀 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가 보니까요. 보통 한 우리가 평당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면 이제 보증금 한 500만 원에 월세가 한 50에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올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아마 정경심 씨 입장에서는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에 아마 검찰이 공소장에도 밝혔지만 사실 이 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한 정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식을 팔고 거래한 정황이 나왔는데 현재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이 수사가 시작될 때 변호인이 18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메머드급 변호사인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아무리 뭐 조국 전 장관 같이 이제 알고 뭐 좀 이게 가격을 싸게 했다 하더라도 18명의 변호인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최근에 8명을 일단 하고 10명만으로 줄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인 10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비용만도 꽤 들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뭔가 좀 현금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 부산대가 뒤늦게 인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성북구 상가에 알려진 걸쳐진 비밀 얘기까지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정유라의 전철을 밟을까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 부산대학교가 뒤늦게 장학금의 특혜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로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은 상당히 충격이겠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민 씨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면 초과에 빠진 조국의 딸 조민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의 딸 조민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라 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입학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총장부터 입학처장까지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정작 정유라 씨는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고 고등학교도 결석을 했는데 승마 활동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취소되고 결국 정유라는 중졸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반면 조국의 딸은 역시 살아있는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 기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고려대는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이 분개해서 기부금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저녁 때는 촛불 집회가 고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학교가 충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산대학교는 이 조 씨의 장학금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교육의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산대학교는 논란이 시작된 지 2달이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씨가 구속 기소되고 상당히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 총학생회로 부산대학교가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최근 학생처장 명의로 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여기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는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학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측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단과대나 학교본부의 외부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 규정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가계 지원 등 예외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정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딸을 계기로 부산대가 장학금 지급 규정을 학칙을 바꾸겠다는 이런 입장을 총학생회에 밝힌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입니다. 자, 대학 측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씨는 이 문제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게 되고 지금 현재 부산대 의전원 학생 신분인데 이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부산대학교 의전원 외부 장학금은 수혜자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전원은 교회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조국의 딸 외에도 학점 평균 2.5 이하인 학생 2명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의 딸과 같은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이렇게 6학기 연속으로 특정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조국의 딸이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받고 교체됐는데 조국 딸만 6학기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혹 구성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은 2015년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이후 수강 등록한 7개학기 동안 단 한 학기도 빠짐없이 유급심사회의에서 조국 딸 이름이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의 딸은 수강 등록한 7개학기 동안 단 한 학기도 유급심사회의에서 조국 딸 이름이 빠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줬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학금을 지급한 노한중 교수, 현 부산의료원장은 아버지의 호를 따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조국 딸만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6학기 연속 스트레이트로 장학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 교수는 부산의료원장, 부산시장 오거돈이 지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노한중 교수는 과거에도 무슨 행사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의 모친